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대표 허병훈입니다. 사단법인 책다새로 확장한 지는 이제 6년째가 됩니다. 지난 2007년에 확장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지식의 나눔과 사랑의 더함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독서 문화와 책다새 활동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죠? 교실보다 훨씬 크게 들려서 이런 교실에서 수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숙문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본업이죠.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모든 모든 교육이 책을 읽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많은 선생님들이 독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은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또 여기 다 믿고 여기 오셔서 독자를 개발하겠다고까지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다 엎드려 자고 있거나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대체로 수학이나 영어의 참고서들입니다. 그리고 또 잘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한국 문학은 논술을 대비할 때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읽으면 왜 읽느냐고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러죠. 학부모님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강제적이고 획일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책 읽기가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셨듯이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열망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움, 그리고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는 무지개를 꿈꾸는 그런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 옛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걸 읽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올 수 없다 해서 똑같은 책들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읽어야 된다 하는 필독서들이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 또한 또 이것을 다시 시험과 연계하는 그러한 상업적인 그러한 태도도 우리 독서 현실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다양하고 공익에 넘치는 그러한 책 읽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을 왜 읽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즐거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의미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면 남주냐? 많이 읽어라. 읽으면 좋대더라. 왜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공감한 바도 없고 결정적인 무슨 데이터도 없습니다. 간증만 있을 뿐이죠. 간증.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이 책 한 권 덕분이었다는 간증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무조건 읽으면 좋다 정도의 그런 얘기들만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정작 심각한 건 저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누르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책다새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발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에 입각한 책 읽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책 읽기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주말 저녁에 편하게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읽는 책 읽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조차 안 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을 읽으면 좋다는 정도의 말만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불안하죠. 책을 읽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책 읽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책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정작 책을 읽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조건들은 점점, 그런 인프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은 개발이라는 이름보다 오히려 소통이라는 이름, 그리고 마음을 합치자는 이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책다세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괴한 이름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는 다시 말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부터는 이름 참 잘 지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름으로 한몫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따뜻한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선 저희가 했던 것은 98년에 설립을 했고요. 책다세 추천도서 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책다세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목록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메일로 계속 보내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책다세 교사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찾아야 됐고 그런 분들이 속속 저희 모임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비영리 사단법인 책다세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참석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늘 보호되어야만 하는 그런 가치로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보호만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작권위원회 공유 저작물 활성화 포럼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학교도서관 진흥위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가 관심을 가진 두 영역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교사 모임에서 탈피해서 일반인들도 함께하는 그런 모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즉 저희가 생각하는 교사들은 단지 직업적인 차원의 교사들은 아닙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배우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모두 교사다. 조선시대 때 학생 부군 신이 해갖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학생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사, 선생으로서 나서야 될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서로 가르치고 나누는 세상입니다. 2009년에는 저희가 이제 저작권 기부운동을 갖다 하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지금 현재의 저자들을 저희 뜻에 동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막 자라고 있는 눈앞의 미래의 가능성들을 현실화시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작권 기부운동을 시작할 때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저자도 동참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또 하나는 너도 나도 다 동참하겠다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그러면서 저희가 걱정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걱정 없다. 걱정 말자. 왜? 우리 아이들, 우리 제자들, 우리 학생들을 저작권 기부자로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못 가르친다면 우리는 책 읽기를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책 쓰기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한편의 글을 쓰기도 어려운 학생들한테 책 쓰기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힘은 드는데 더 쉽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은 더 듭니다. 물리적인 힘은 더 들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훨씬 쉬운 것이 글쓰기가 아닌 책쓰기라는 것입니다. 책을 써보신 분들은 동의하시라 믿고 써보실 분들은 써보시면서 경험하실 겁니다. 무엇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신이 나는 게 책쓰기입니다. 근데 글쓰기는 그렇지 않죠. 글쓰기는 모두 다 남이 다 줍니다.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시간 동안에 이러한 분량으로 이러한 형태의 글을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필기구로 다 정해집니다. 아니, 글을 쓰는데 아침에 잘 써지는 사람, 심야에 잘 써지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올라가서 자, 오늘 시험을 보겠습니다. 글쓰기 시험입니다.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잘 쓰면은 귀가를 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글쓰기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더욱이나 대학 입시와 관련되면 내년에 오라고까지 합니다. 그걸 한 편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경험도 없는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책 쓰기는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책 쓰기 축제를 저희가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책 쓰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선 독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는가, 지금 현재 책이 어떻게 된, 책 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으니 안 좋으니, 뭐 서부터 간단하게 시작해서 과학책만 읽어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과학책은 전혀 안 읽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확장을 좀 해서 그 학생들한테 걸맞은 과학 독서의 길을 제시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현재 우리는 과학이 왜 책 쓰기와 책 읽기와 관련이 있냐 이런 말들을 여전히 듣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 교육은 실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과학자들은 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 예외를 제외한, 정말 극히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전부 훌륭한 책들을 썼던 과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약 8천여 권의 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일산 킨텍스에서 일반인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고, 원래 우수 과학도서는 약 3만 8천 권 정도를 국가가 사서 전국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는 데 드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배부한 곳에서 이 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따지기 어렵습니다. 3만 8천 권의 책들이 현재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따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책값보다 배송료와 관리비가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과학 페스티벌을 할 때 찾아온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과학책을 주자. 그러면 더 많은 책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관심들을 끌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8천여 권의 책들을 현장에서 기부를 했고, 동시에 곁들여서 우편으로도 이제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50권, 100권 뭐 이런 정도의 패키지 형태로 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UCC를 찍거나 여기에 어울리는 책 사진입니다. 하고 자기가 독후 활동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작권 기부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조건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켜줬습니다. 약 20% 정도의 시민들이, 학생들이 지켜줬고 기부를 해왔고, 그 기부된 이미지와 글들은 저작권 기부 사이트에서 누구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제 제자한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올린 그림을요 300명이나 다운받았어요. 앞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하겠다는 학생인데 자기가 올린 그림을 300명이 다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좀 더 잘 올려봐. 좀 더 잘 그려봐. 너 3,000명도 올라갈 수 있어. 선생님이, 책다새가 이 사이트를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키우겠다. 너도 이 안에 컨텐츠를 채워달라. 기부해달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하는 독서가 바람직한 독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저희들의 노력은 이 한 장의 도표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7가지에 걸쳐서 짧게 저희들의 활동 내용들을 쭉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7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처음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점점 더 좀 버겁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한번 뭐 이렇게 잡으면 끝까지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먼저 호소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푸른 도서관을 꿈을 썼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처음 뜻을 모은 대부분은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뭐 책은 왜 사느냐,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학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뭔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정한 성과는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그 이상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우린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2만 불 시대에 그냥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잘하면 할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못 잡는다 해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러면 사회로 나가자. 한 발만 사회로 나가자. 그러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책의 날 행사라든지 책 열차를 지하철에 청소년 전용 칸을 마련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 도서 목록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독서 능력 인증 시험을 반대하고 서울 지역 공부방에 도서를 기증한다든지 또 서울국제도서전에 단체로 참여하고 이런 행사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푸른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냐 물어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께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린 그 유인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푸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 그대로 풀었었습니다. 영문과 한글로 돼 있으니까 다 보셔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좀 보시고요. 다 모형을 갖다 잡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로 꿈꿨습니다. 저희가 교사들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도서관을 진다는 건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으세요. 저희는 창조적인 사고로 좀 더 다른 걸 한번 꿈꿔볼게요.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발성과 다양성과 공익성을 떠올린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머프 마을형 야외 도서관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생들은 스머프를 잘 모르더군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투덜이 스머프방이나 시인 스머프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뚫려서 가가멜 집으로 들어가면 시와 화학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동화를 언젠가 실현해 봐야지 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책다새입니다. 독서 카페형 실내 도서관. 네, 최근 고양시에 생긴 청소년 북한문화센터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여기서 책을 보고 뭐 낙서를 하고 거기서 보드게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편하게 밀착되어 있는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폐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폐교를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공동 협력을 해보자. 지자체와 한번 공동을 협력해보자. 그 다음에 책다새에 저작권이 기부된 책들로 만들어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자도서관인데 그 전자도서관을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두 번째는 추천도서 목록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저희를 추천도서 목록을 만드는 선생님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도서관 장소 목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를테면 문학은 몇 %냐, 과학은 몇 %의 장소를 취해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국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독서지도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부 만장일치로 또 일치되는 것만 골라서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에서는 반응이 좋더군요.
그 안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독서교육 방법들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 중심형 추천도서 목록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별 추천도서 목록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읽습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어떤 책 권해주면 좋아요? 잘 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입니다. 시간과 공간, 어떤 주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그러한 책 읽기를 도와주는 추천도서 목록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서점들이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죠. 명백하게 1999년에 제가 참가해서 만든 것이고요. 책다새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대화용 멀티미디어 추천도서 목록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다새가 추천도서 목록을 하나 발표하면 그 목록이 일정하게 우리가 훌륭한 권위적인 목록, 공신력 있는 목록이니까 하고 제시하면 그것을 학생들이 읽는 선생님들이 그대로 갖다가 전해주는 일방적인 도서 목록이 아니라 아예 저희가 하나의 샘플로서 제시하면 이걸 읽은 독자들이 바로 여러분 중에서 음악가가 있다면 거기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캘리그래퍼가 있다면 그림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미술을 잘 그리는 분이 있다면 꼭 전문 직업인이 아니더라도 아빠하고 같이 그림 그려볼까 해서 어느 책의 페이지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패키지 형태, 상호 대화형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저희 책다새 사이트에 보면 이것을 누구나 무료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이지 않다면 변형해서 사용해도 좋다까지 인정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저희 자료가 10,000건이 넘어서 전송되는 동안 이것은 한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전송받았을까요? 이 개념을 그 안에 물론 써놓긴 했습니다. 1000건도 전송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회의 학부모님들과 전문가들, 일반인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상호 대화용,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천도서 목록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탈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책들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몇 권의 책들을 더 썼습니다. 그 다음 저작권 기부운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누구나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저자가 자기 저작물 중에서 한 권 이상을 저작권 기부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와 기증은 다릅니다. 기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전송권만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증은 모든 것을 다 일체를 넘기는 겁니다.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는 기증된 작품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좀 읽을 수 있게 하자. 학교 도서관은 아무리 활성화해도 낙도나 섬에 오지에 학교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든 책들을 다 합니까? 그리고 환경 운동을 걱정하나요? 환경을. 그래서 걸맞는 아이한테 걸맞는 책들을 줄 수 있는 공동 우물과 같은 책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 자산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도 아니고 라이트도 아닌 카피 기프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카피기프트.org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것들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우스 그림 하나 찾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가 해서 얼마나 많이 헤매야 됐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좀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최재천 선생님 맨 오른쪽은 일본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인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유족들이 동의하셔서 그분의 대표적인 태양의 아이를
저희가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영국의 작가들도, 영국의 독서 전문가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영국의 작가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저작권을 잃어버린다고, 내 저작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저작권이 진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특히 소외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외국의 동포들, 한국 책을 접하지 못해서 접했는데 너무나 좋다고 얘기하신 외국의 동포들, 동시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책들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 문화가 넓혀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공짜 책을 주느냐 하는 식의 시각으로는 독서와 교육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통만을 생각하고 판매만을 생각하고 개발을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책을 많이 읽히자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의 이청준 선생님도 동의를 해주셨고, 돌아가신 장영인 선생님, 그리고 한비화 선생님, 매월 3,000권씩 팔려나가던, 당시 팔려나가던 중국 견문록을 공개했습니다. 네, 중국 견문록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아주 더 많이 팔렸다면 제가 막 더 강조 드렸겠지만 미약 하나만 더 팔렸습니다.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기부운동은 처음에는 전문가에서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 기부운동은 이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운동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copygift.org, copygift.org.kr을 거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낮자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쓰겠다 해서 집에 걸어놓으셔도 좋고, 혹은 학급의 게시판에 교훈처럼, 급훈처럼 올려놔도 좋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서 멘토링, 그리고 책 쓰기 축제, 만 권의 책 만인의 기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를 차례대로 진행했던 겁니다. 한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하느라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책을 보시면 대충 내용들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처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는 그런 즐거움을 늘 갖는 것이지만요. 4번째 길입니다. 이제 7번째 길까지 지금 중간에 왔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 쓰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결과는 사실 97년서부터 개발해 온 거였습니다. 저는 97년서부터 이거를 시작했고 2005년도에 이것을 더 책다새와 함께 진행을 했고 2008년서부터는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대구시 교육청의 교사들과 함께 만든 책쓰기 교과서입니다. 글쓰기 교과서가 아니라 책쓰기 교과서입니다. 어떤 책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책을 만들었냐면 논술 시험보다 저희는 책쓰기 프로그램, 책을 쓸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적성과 재능, 능력에 기반한 자기만의 주제를 잡을 때 아이들은 책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런 책을 쓴 아이들은 바로 주체가 되었다는 걸 뜻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학생들과 아주 모범생들, 맨 뒤에 장난꾸러기들, 이 친구들은 책 쓰는데 너무나도 쉽게 적응합니다. 우리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 없는 중간의 다수들, 이 친구들은 주제를 못 잡아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보통의 교육이었다면 조용히 졸업했을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학교 바깥으로 내팽개쳐진 아이들이죠. 너도 우리 학교 다녔니?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지만 제일 많은 문제라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많은 말 없는 다수, 말 없는 문제점을 가슴에 안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참아내야 됐던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길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숙문고등학교 제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책입니다. 각자 자기의 책을 만들고 함께 나만의 책을 우리만의 책을 만들자 한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의 아예 저작물까지 기증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저작물 기증 56호입니다. 안희태 선생님의 애국가가 1호라면
저는 제 제자들과 함께 56호의 국가 저작물 기증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자부심을 가집니다. 학생들이 쓴 책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아예 캐치프레이즈가 대구시 학생 10만 저자 양성 계획입니다. 10만 명의 저자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대구는 참 극단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도들과 아주 격렬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대구의 10만 저자들이 저는 우리나라의 앞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도 많은 역할을 해왔듯이 대구의 문화가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겁니다. 막 넘어가네요. 5번 다섯 번째 길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작권 기부를 받다 보니까 청소년 봉사와 이것을 연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나이덕 시인이 뿌리의 개라는 시집을 저희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읽히게 할까? 시를 싫어하는 아이들인데도 이걸 어떻게 읽히게 할까 하고 저희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한 페이지씩 학생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낭독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 시 낭독의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낭독을 갖다 한 것을 본 근처의 스튜디오, 전문 스튜디오 사장이 저희들에게 무료로 녹음실을 빌려줬습니다. 학생들은 머리에 헤드폰을 끼고 아주 전문적인 성우의 또 지도를 받고, 물론 재능 기부를 받아서 지도를 받고, 자신들이 직접 녹음하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보고, 또 지도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점점 더 읽는 솜씨가 좋아지죠. 그런 자기 발전에 감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가서 더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50편이다 그러면 50편의 음악 파일, 오디오 파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문 성우들이 만든 것보다는 어떨까요?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문 성우들이 삼국지도 틀어줬다가 또 무슨 모드 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막 한 똑같은 목소리로 계속하는 것보다 10대의 아이들이, 남녀 아이들이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떨리고, 그러나 잘해보고 싶은 막 그런 생각, 그걸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다. 너무나도 감사한다. 그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도로만 하나만 있었다면 정말 덜컹거리는 예쁜 조약돌도 있고 이것저것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다양한 길들을 접할 수 있어서 다양한 세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학생들은 더욱더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읽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육과 문화가 만나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히 출판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현장의 교사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읽혀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읽혀야 되는가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읽힐까? 어떻게 읽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판도 필요하고 방송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인터넷도 필요하고 모든 걸 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라면 다 투자할 것입니다. 다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읽은 것이 봉사가 될 수 있다. 쓰레기 줍고 차표나 이렇게 거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발전하면서 봉사가 가능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책과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책과 할 수 있는 봉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읽기 문화 진흥 캠페인. 올해 한국출판인회의와 함께 저희 숙문고등학교는 하나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학생 하나가 출판인회의에 연락을 했습니다. 마포에 출판 문화 지도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사람책 활동을 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책으로서, 저도 너희가 책이다라는 책을 썼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하나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책들을 도서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빌려드리겠다 하는 사람 책에
리빙 라이브러리 개념 플러스 출판 문화 지도. 이를테면 마포구 내에 과학 출판사들이 있으면 과학 출판사들만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1호선 라인을 만드는 거죠. 오렌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학 출판사들만 탐방할 수 있는 라인, 레드 라인으로 만든다든지 블루 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마포 안에 약 700에서 1000개 정도 되는 출판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마포구 숙문고등학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자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지난해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서로 연계해서 마포 홍대 앞에 게스트하우스를 지도를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기부를 했습니다. 국가에 기증할 작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몇 호가 될지 몰라도 바쁜 시기를 지나면 기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서 그림 기부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번역 봉사라든지 많은 것들이 봉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땡큐가 나오네요. 저희들이 마지막은 푸른 북카페를 하나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곳은 재개발지구의 2층입니다. 2층에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있는데 엉덩이는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 오면 책 따세 오면 역시 따뜻해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농담삼아 합니다만 이제는 가만 보니까 너도나도 다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페를 하되 그 카페가 커피를 마시기 위한 카페라면 저희는 독서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저희가 가진 지식을, 저희가 가진 지혜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내놓을 지혜와 지식들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공간은 철저히 영리적으로 운영하되 모두 비영리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책다세의 어느 누구도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내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